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주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는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 연비 좋은 차라고는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이렇게 예쁜 디자인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출력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상대적으로 연비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오늘 기획을 했습니다. 이 차 한번 주유해가지고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주유한 다음에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 기대해주세요. 자, 저희는 방금 기름을 가득 넣었습니다. 퓨어 가득 찼죠. 그리고 이제 달리는 거리를 한번 리셋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왼쪽 버튼 누르면은 저렇게 올라가 있고요. OK 버튼을 길게 눌러서 연비도 리셋 해볼게요. A 리셋, B도 리셋.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름이 다 바닥에 났을 때 몇 킬로미터를 주행했고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냥 단순하게 연비만 딱 계산해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물통도 저걸 또 했어. 우리가 물통을 저렇게 가득 실었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에서 그리고 짐까지 실었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물까지 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얼마나 달릴 수 있을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저희는 또 대장정을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연비 얼마나 나올까? 이거 하이브리드라서 고속도로 주행하면 연비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하네. 고! 자, 이제 저희는 달려가지고 트림미터 상으로 256km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기록한 트림 연비는 리터당 24.1km가 찍혀있네요. 사실 저 정도로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주행을 많이 했을 때는 연비가 좀 떨어져요. 이 차가 공인받은 복합 연비가 20.9km를 달릴 수 있다고 써있는데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20.2km를 달릴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km만 넘기면은 잘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짐을 많이 실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연비가 나온 게 좀 놀랍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비가 많이 나온 배경에는 사실 이번에 프리우스가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5세대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2.0 하이브리드 버전이 들어왔어요. 이 전까지는 1.8L 버전이 들어오면서 최고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최고 출력이 196마력이나 됩니다. 이 차 사이즈를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높은 출력이에요. 이전 대비해서도 74마력이나 높아진 거고요. 이 엔진의 출력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속주행 영역에서도 연비를 조금 더 유리하게 높은 수치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달려보더라도 제가 예전에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력 부족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넉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차의 무게가 1445kg 밖에 안 나가거든요.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 연비라는 거를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무게를 많이 줄여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완벽해야 되고 공기 저항도 많이 줄여야 되고 이 타이어도 구름 저항이 낮아야겠죠. 근데 일상 영역에서 진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연비를 높게 뽑아내려면은 이렇게 높은 출력을 가져가는 것 또한 아주 필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근데 뭐 이 엔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인 소음은 여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이 깨어나면은 이 애킨슨 사이클의 거친 음색이 실내로 들이치거든요. 다행이라면은 이 모터의 출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엔진이 깨어나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게 좀 다행이랄까요? 이런 점들을 제외하면 지금 파워트레인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어요. 이전 대비 확실히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행 감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차가 무게가 1445kg. 단순히 무게를 채우지 않고 이 차를 탔을 때는 약간 좀 통통 튄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조금은 좀 단단해서 승차감이 좋다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차의 PHEV 버전은 1600kg이 넘어가는 무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승차감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게를 이렇게 많이 실으면서 그 통통 튀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프리우스가
보통은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용도로 많이 타실 건데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아지는 걸 보니까 시내를 다닐 때 오히려 짐을 싣고 다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노면을 꾹꾹 누르면서 달리는 그런 느낌도 확 들고요. 그리고 고속주행 영역에서도 안정감이 확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랑 대비해서 제가 저 짐을 싣기 전에 하루 정도 프리우스를 좀 타봤는데 이 차 이번에 5세대 프리우스로 거듭나면서 이 디자인과 성능 측면에서의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엔지니어분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성능 측면에서 파워트레인도 많이 출력이 높아졌지만 이 하체 감각 영역에서도 여러 부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와인딩 로드를 달릴 때 타이어가 지금 195 트레드폭을 가진 거 스퀘어를 껴놨거든요. 이거를 껴놨는데도 불구하고 꽤 예리한 핸들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싣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달리기 위한 세팅으로 해서 조금 더 통통 튀는 느낌이 났다면은 무게를 실었을 때는 조금 더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으로 거듭난다는 거, 이런 점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프리우스를 운용하시면은 이것도 프리우스의 또 새로운 면 아니면 좋은 점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주행 느낌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또 남은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연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오늘 안에 이 영상을 끝내고 싶었는데 도저히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수준의 연비가 아닙니다. 저거 봐봐요. 연료 게이지 지금 4분의 1이 뭐야? 한 10분의 1 정도 단 것 같거든요. 이래서는 언제까지 달려야 될지 감도 안 옵니다. 자, 저희는 달리고 달려서 이제 해가 완전히 어둑어둑해진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트림미터 상으로 달린 거리는 406km를 넘게 달렸다고 떠 있고요. 평균 연비는 리터당 24km를 달렸다고 떠 있네요. 오늘은 이만 달려야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어디 좀 들어가서 쉬고 내일 또 이어서 남은 연료를 소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료는 절반보다 조금 더 남아있는 정도네요. 자, 어제 해가 질 때까지 400km 정도를 달린 다음에 저희는 이제 쉬고 나왔습니다. 이제 밝아지니까 또 달릴 기분이 좀 나네. 어제 그렇게 어두워지고 나서 부산 시내를 좀 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는 482.1km가 찍혀 있네요. 저 80km 정도를 부산 시내를 다니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좀 있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질감에 대해서 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우스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숙성시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질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아예 없습니다. 이 ECVT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유성 기어가 돌아가면서 엔진이 중간에 개입하고 모터가 중간에 개입할 때 이질감이 없애려고 만들어 놓은 그 구조가 오히려 우리한테 이질감을 전달해 준 적이 있었어요. CVT의 그 늘어지는 가속 감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 모터가 너무 강력해서 웬만해선 엔진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엔진이 개입을 한다 그래도 약간의 소리가 들이치는 정도 말고는 발끝으로 이제 어떤 감각도 이 동력 계통에서 오는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주행을 계속 이어나가고 시내 주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빨리 가려면 연비를 좀 떨어뜨릴 만한 구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일부러 그 시내 구간에서 밟고 그랬었거든요. 시내 구간에 들어가자마자 자꾸 연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연료는 한 절반 정도가 남아있고요. 저희는 저 연료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또 길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트림미터 상의 거리는 5km 남아있어요. 이게 한 40km 미만으로 줄어드니까 그제서야 기름을 넣어라 라고 경고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주유구 로고가 주황색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트림미터 보이세요? 주행한 거리가 841km가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 정도 떠 있었거든요. 그거랑 대비해서도 벌써 한 140km 이상 더 달려온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림미터가 남아있죠.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연비는 리터당 24.6km가 찍혀 있는데, 이 차 여러분 연료통의 크기가 43리터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연료통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도 지금 부산을 찍고 강릉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말하는 순간 지금 4km 달릴 수 있다고 떠 있고요. 일단 저게 게이지 0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순간에 연료 라인에 있는 것까지 다 끌었으면은 파워트레인이나 연료통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주유소에서 기름도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말통도 있어요.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달리기가 좀 무서워요. 저 연료 게이지가 다 떨어진 다음부터도 한 조금만 더 달려보고 연료를 마지막으로 채워 넣으면서 오늘의 시승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 타면서 연비를 떨어뜨리기 쉽지 않은 차는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갈 때는 고속도로로 달리니까 연비가 그래도 좀 닳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오는 이런 길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아닌 상황에서는 연비를 일부러 떨어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연비가 잘 나오거든요. 우리 아까까지만 해도 저거 남아있는 거 막 계산해가지고 800km 달리면은 못 달리겠다 싶었잖아요. 그래 850km까지 좀 꾸역꾸역 가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850km는 그냥 너무 무난할 것 같아. 강원도 정동진 해변 근처네. 여러분 이쪽 길 되게 예쁘니까 드라이브 코스로 와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뜻밖의 드라이브 코스 추천도 해드리고 가네. 이것 봐, 연비 또 올라. 1km 남았어. 1km 남았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거 트림미터 상으로 저 게이지가 저 숫자가 다 0으로 떨어지더라도 연료통 안에는 사실 연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원래 이 프리우스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700km 달릴 수 있다고 뜨지만, 그냥 계산해보면은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가 20.9km이기 때문에 43리터의 연료통이랑 딱 그냥 1대1로 비교를 하면은 8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 게이지는 원래 처음에 가득 차 있을 때 700km만 달릴 수 있다고 뜨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지 측정 범위가 한 35리터 정도만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쓰고도 연료통에는 좀 남아있지만 그 남아있는 것까지 너무 무리해서 다 뽑았으면은 차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저게 떨어지고 딱 850km까지만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거 안 줄어드네. 1km. 언덕백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줄어들겠다. 제발 나 집 좀 가자. 보여? 1km 떨어지면 주유하십시오가 뜬다. 그러니까 이게 쟤도 알고 있는 거야. 게이지가 떨어져도 주유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 차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행거리가 847.9, 848km를 돌파하고 있어요. 딱 2km만 더 달릴게. 2km만. 좀 살 떨려. 어디 놀러 갔을 때 주변에 주유소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유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름 저렇게 되면은 진짜 살 떨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조금만 더 달려보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또 연비 주행 되게 불리한 와인딩 도로에 들어왔냐. 왜 하필이면? 왜 또 850km가 됐다는데 우리가 도로 한가운데 세울 수 없잖아. 그래서 중간에 갓길에 세워야 되는데, 갓길 없냐? 이거 좀 살 떨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도로 한가운데 쓰면 조금 불안해. 100m만 더 달리면 850이야. 우리 목표치. 됐어.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여러분, 멈출 수가 없어. 제발. 세울 수 있는 데 없으니까 달릴 수밖에 없네. 안전지대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가봅니다. 제발 좀 연료가 더 남아있길 바라면서.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하이브리드니까 배터리만으로 좀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도 궁금했고. 근데 이렇게 EV 모드로 달리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자, 공터만 좀 나오면 좋겠다. 너무 쭉 뻗어 있는 거 아니야? 길이 이래도 돼? 저거 봐, 미쳤어. 이거 어떡하냐, 저거. 500m 앞 졸음쉼터. 졸음쉼터까지 가봅시다. 졸음쉼터까지. 이런 데보다 졸음쉼터가 훨씬 더 안전하니까요. 다행이다. 구세주 같아. 졸음쉼터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줄 몰랐어. 아주 소중한 졸음쉼터네. 그래,
펜스 안쪽으로 안전하게 되어 있는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졸음 쉼터. 밖에 나가가지고 기름을 넣으면서 오늘 리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름을 넣습니다. 이제 진짜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말통 이렇게 사왔고 여기 10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가솔린이. 자, 10리터 들어가라. 배고팠지? 고생했어. 이제 게이지가 확실히 찬 게 보여. 마음이 너무 안심이 돼. 저희가 이번 1박 2일 동안 정말 맹렬하게 달리고 달려가지고 기록한 트림미터 상의 거리는 854.4km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트림미터 상으로 7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던 그 거리보다 한 150km를 더 달린 거고요. 리터당 소비한 연료는 24.6km를 기록했어요. 이 차의 원래 공인 복합 연비가 리터당 20.9km를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대비해서도 3.7km를 더 달린 셈이죠. 연비가 높게 나왔는데 이게 노력을 해서 만든 연비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연비를 떨어뜨리고 싶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엄청 애를 썼는데 그거를 그냥 우습게 무시라도 하듯이 얘는 그냥 고지곳대로 연비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연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도 엄청나게 많이 실었죠. 성인 남자 2명이 탄 상태로 물을 2리터 6개들이 그 박스를 12개나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총중량에 거의 근접한 수치까지 채워가지고 달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비를 뽑아줬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프리우스 진짜 연비왕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솔직히 연비보다 더 놀라웠던 점은요, 이 차가 가진 재미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프리우스는 1.8리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으면서 100마력 초반대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프리우스는 196마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점이에요. 프리우스는 원래 연비 때문에 타는 차였지 재미 때문에 타는 차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출력을 높이고 그리고 하체 세팅도 아주 야무지게 잘 해놨어요. 타이어의 트레드 폭은 작지만 뭔가 운전할 때 날카롭게 코너를 썰어나간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전 대비 확실히 프리우스가 더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는 거를 확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승기 생각보다 더 의미가 있었고 더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서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